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공방 사무실입니다. 제가 공방에 혼자 있는 날은 날씨가 그래도 추운데 장작 난로를 피우지 않았어요. 사실은 좀 피워야 좀 손도 곱지 않고 발도 시렵지 않고 훈훈한데 사실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장작을 계속 불 피우는 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불을 꺼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한기가 아니면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가급적 장갑을 끼지 않고 그 장작을 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한 옷을 입어서 그냥 버티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이 영상의 주제는 뭐냐? 제가 제목에는 아마 그 목수들의 의리 이렇게 아마 제목을 달아놓을 건데 사실은 뭐 누가 의리가 좋고 뭐 누가 의리가 안 좋고 어떤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은 의리 있는 짓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은 사람들을 뭐 의리를 저버린다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 근처에 내려와서 인테리어 사업이라고 처음에 일을 벌려서 할 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 얘기예요. 사실은 1, 2층, 2, 3층 계단을 철거하고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철근을 엮어서 다시 밑에를 막고 공고를 치고 또 이렇게 자잘구레하게 좀 할 일이 있어서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목수 한 명과 데모도 한 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건대상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목수 한 명과 그 데모도 한 명을 모셨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침에 보니 이분 두 분 다 목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얘기가 잘못된 건데? 그러면 이제 한 분은 목수 임금을 받고 한 분은 데모도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두 분 다 목수가 왔으니 좀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일을 해야 되니 두 분 모두에게 그 목수 임금을 줄 테니 오늘 일을 좀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뭐 그렇게 고민 안 해보고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누가 목수 일을 하고 누가 데모를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둘 다 목수인데. 아니 그 제가 임금을 다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데모도를 안 하던 사람이고 그래도 목수인데 다시 데모도로 내려갈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한 번 데모도는 영원히 데모도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왔으면 그냥 좀 일이 되게끔 좀 해주고 가지 이걸 왜 안 해주나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고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뭐 별 얘기 다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존재하겠죠. 근데 결국은 그날 그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고 가지고 온 그 짐꾸러미 연장 통과 작업복 꾸러미를 들고 그냥 도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건대상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그 다른 사람을 모시고 제가 그냥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참 이게 아마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꺼낸 김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나왔으면 일을 해야지 또는 그렇게 가는 것도 이해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 젊을 때 이 목수라는 사람들의 직업적인 어떤 기계 같은 거를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수한 거죠. 사실은 아, 그냥 둘 다 목소리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목수하고 데모도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얘기가 잘못 전달이 돼서 목수 두 분이 오신 거였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에 일을 나왔다가 그날 하루치 돈을 벌지 못하고 그냥 일이 펑크가 난 거. 우리가 노가다용어로 대마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마찌는 그분들이 낸 게 아니고 저와 그 건재상이 낸 것인데 어찌 보면 건재상도 책임이 없고 현장의 모든 책임은 다 이제 제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이름이나 얼굴은 지금 잊었지만 그때 그분들한테의 그 약간의 미안함.
그리고 그분들 직원만의 그들만의 그 생리, 그들만의 그 규범, 이런 거를 좀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저도 예를 들어서 건축회사나 인테리어 회사가 저를 불렀는데 나가서 보니까 저 한 사람이나 또 한 사람만 불러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뭐 어디 데모도 또는 외국인들로 이렇게 채워서 같이 일하나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보고 쟤들 밑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요? 아니면 쟤들을 데리고 일하라는 거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애들 좀 지도해서 이렇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쟤들이 누군지를 알고 가르쳐주고 지도하겠냐? 내 새끼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건비 차액 조금 그 외국인들 일부로 저 일부 섞어서 그냥 비벼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간 친구한테 야 연장 싸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서 한마디 하죠. 다음부터 우리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할 거면. 응?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냐. 차라리 우리를 다 부르든지 아니면 쟤들 데리고 일을 하든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들 데려다가 쟤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해갖고 하라 그러면 그게 일이 되겠냐 이거. 저놈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말을 들을지도 알 수 없는데. 응? 그러니까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날 하루 일이 펑크 났으니까 그 역시 대맞지고 그날 돈을 못 번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같이 일을 나갔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연장 써서 가자. 그러면 나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거기 남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벌어 먹어야 되니까. 기왕 나온 김에 시간이라도 때우고 하루품을 벌어 가야 되니까 저를 따라 나오지 않고 우리 일행과 같이 나오지 않고 본인은 거기 남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글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오야지가 짐 싸라 그러는데 본인은 거기서 남아서 일하겠다. 한 푼 벌어 먹겠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두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집을 질 때 제가 이제 그 픽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더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일을 좀 더 배웠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비록 일당은 좀 덜 받더라도 와서 한번 일을 해보겠느냐 경험을 쌓아보겠느냐 오케이 그러면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도 많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지나가 차가 지나가네. 저 어느 날부터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정은 제가 봐줄 수 있어요. 뭐 술을 먹어서 꽐라가 됐는데 아침 8시에 전화 오면 전화 받겠습니까? 그 전화 받을 정신이 있으면 차 끌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8시 9시엔 전화 안 해봐. 어차피 그 시간에는 자는 사람인데. 그리고 본인이 또 집안에 가정사가 있으면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그러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이렇게 뭐 있을 때 같이 하고 없을 땐 또 없는 대로 그렇게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된 그 병력이 아니에요. 주된 그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활용을 하는 것인데 어느 날부턴가는 일 나왔다가 없어져요. 아침에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찾아보면 건축주하고 같이 뭐 자재 보러 가고 뭐 이러고 다닙니다. 뭔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어디 뭐 박람회 같은데 갔다가 와서 갖고 왔던 그 카탈로그 잔뜩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건축주하고 막 이렇게 뭐 자재를 보러 다니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 분명히 내가 불러서 하루에 얼마씩 받고 나랑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지 맘대로 그냥 빠져요. 왔다 갔다 해요. 건축주야 뭐 우리 생리를 모르니까 뭐 개념이 없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한 6, 7명 되니까 각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기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통제 밖에 있어. 내가 분명히 이거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 하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냥 건축주한테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건축주가 따로 고용을 했다는 이제부터는 따로 이제 고용을 한 거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현장에 돌아갑니까?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 따로, 또 목수가 또 고용한 사람 따로.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이 사람도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현장을 나가든가 다른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어디
뭐 부설로 하는 목조주택 학과 학교 뭐 학원 뭐 뭐라 그래 이런 거 아이 진짜 이름도 헷갈리네. 그거 목수도 아닌 놈들한테 가갖고 겨우 석 달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든 좀 실기적 경험 좀 쌓아보라고 불렀으면 그냥 열심히 그냥 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같았으면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기회를 줬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본인이 다 얘기 알아듣고 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픽업을 한 건데 그것도 제가 그냥 마음대로 픽업을 해요.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줘.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주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하면 내가 이 사람 데려다 쓰겠습니다. 아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의외로 많은 걸 제가 이제 알았어. 원래 우리 계통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중이 떠중이들 모이는 현장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축주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좀 얻게 해달라. 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당신 집을 지어줄 수가 없다. 그럴 거면 나는 그냥 나갈 테니까 쟤를 데리고 져라. 나 여기서 별로 일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일하고 싶지 않고 사실 다른 데서 오라 그래도 내가 이 집 끝내고 가려고 안 가고 있지 않았냐. 응? 내가 여기서 집을 짓고 있으면은 멀리서 와갖고 우리 일꾼들 다 데리고 거기서 밥 사주고 그것도 소고기 사주면서 이거 끝나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자기네 집 일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당신 기다리라고. 응? 가서 당연히 해드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몸이 두 개가 아닌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끝나면 달려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응? 이런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건축주도 그렇고 눈치 없는 건축주, 개념 없는 건축주도 그렇고 일하러 온 사람들, 우리 직업인들의 규범이나 생리를 아예 이해 못하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멍석말이를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현장에 돌아갈 리가 없죠. 사실은 저도 일은 좀 지랄 맞고 깐깐하게 하는 편이라 이게 돈을 다 떠나서 어쩔 때는 이게 뭔가를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망치 놓고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어, 일본에서도 막 2, 30년씩 이렇게 일하다 온 분이 있는데 하도 막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정말 망치 집어던지고 나간 분이 있어요. 저한테만 따로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집을 지릴 바에는 나가서 그냥 빌어먹겠다. 빌어먹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지만 저는 그분의 그 경험과 고집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목수들은 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안에서 기생하는 벌어먹는 목수들은 다 얼치기들만 그냥 어디 다음 카페 이런 데서 픽업된 진짜 함량 미달만 골라서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뭐 짓는다고 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무슨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집은 지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에피소드 또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그 과거에 제가 그 예를 들면 뭐 분당 판교신도 한참 막 지어질 때 그 옛날에 데리고 있던 애들을 걸로 보냈어요. 어디 뭐 산후조리원 같은데 일하라고 이제 해서 보냈는데 낮에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오후 한 2시쯤에 전화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일을 안 하고 다 삽들고 땅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가 목숨인데 왜 땅을 파고 있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저한테 사람들 보내달라고 부탁한 친구가 그걸 시킨 거예요. 그 얘네들은 이제 저 때문에 간 거고 하니까 그 관계를 또 얼핏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정말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땅 파고 있었던 거죠. 야 스톱, 니네 싸갖고 올라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싸가지고 올라와. 그런데 하지 마. 왜 땅을 파고 있어? 니네가 필요하면 그거는 땅 파는 놈 불러갖고 시켜야지. 니네가 땅 파는데 힘 다 쓰면 나중에 나무 깎을 때 뭘로 깎을래? 무슨 힘으로? 그래서 거기 저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를 했죠. 너 내가 애들 보냈는데 왜 삽질시켜? 어? 내가 너 애들 보낼 때 네가 부탁해갖고 애들 보낼 때 내가 삽질시키라고 보냈어? 목수일하라고 보냈지? 삽질을 시킬 거면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그냥 애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삽들고 설치게 만들어. 응? 널 그렇게 하려면 다시는 나한테 애들 부탁하지 마. 나도 부르지 마 너는. 별 거지 같은 놈 다 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윤목수가 좀 이상한 놈이긴 하지. 응? 그거 갖고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런 걸로 굳이 그래도 알토란 같은 거래처 하나하나 다 그렇게 떨궈낼 필요가 있나? 어? 글쎄 이건 여러분들 그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 각각의 어떤 그 추구하는 사고에 저는 맡기겠습니다. 저는 뭐 그때의 상황이 제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면 똑같이 그럴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거는 좀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일을 갔으면 애들하고 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공정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다른 사람을 끼워넣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애들만 보낸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없었어. 다 저보다 한참 후배들이에요. 이제 막 배워서 시작해서 이제 목수가 되어 가는 애들. 그 중에 뭐 한 7, 8년 차도 있었고, 한 2년 차도 있었고. 어쨌든 내가 삽질하고 하라고 보낸 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삽질을 해도 목수인건비를 주겠죠. 근데 우리가 송충이 솔잎 먹고 우리가 나무 목수가 나무만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각각의 본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도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직업인들 간의 생리나 규범을 알고 일을 시켜야 돼. 업자라고 다 그냥 막 부르면 그냥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냥 막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에? 그리고 여러분이 쌍놈인지 거기 일하러 간 놈이 양반인지 그거 어찌 알아? 사람 일을.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면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꼭 갑도 아닌 것들이 갑질을 하려고 그래. 정말 갑이 갑질하는 건 괜찮아. 그건 을의 입장에서도 항상 괜찮고 제가 후배들한테 친구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을이 너가 을을 선택한 이상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서울대 못 가고 새가 빠지게 노력해서 사장이 되지 못해서 어쨌든 을의 길을 선택해서 을의 일을 하게 되면 절대 그 갑을 물지 마라. 갑도 아닌 게 갑질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갑이면 갑을 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을이니까 불리하다는 거야. 네가 모든 걸 포기할 거 아니면 절대 갑을 물지 말라는 거야. 그 갑이 생각을 바꾸거나 연대해버리면 너는 고립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라는 업을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을 건 참고 할 건 하고 감내하고 삭히서 그게 식임이 되면 그게 경지고 그게 득도라고. 별거 아니에요. 삭혀본 게 없는 사람들은 그 경지가 없어. 득도도 못해. 요즘에 일부 사람들 다 곱게 크고 욕먹어본 적이 없어서 부모나 학교나 선생이나 사회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급발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시간 또라이라 그러는데 시간 또라이가 돼갖고 그냥 막 급발진해갖고 그냥 막 뒤지고 욕하고 뭐 위아래 없고 상황 불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응? 사실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까 반말하지 마라 이런 거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 우린 이해 못하는. 응? 이 한글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뭐 맞춤법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뭐 말도 그냥 뭐 저기서 공부가 내려오시면 뭐 여기서 하판이 올라가시고 도대체 뭐 어디다가 존칭을 붙여야 되는지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한테는 다 반말하고 그냥 막 남들 보는 앞에서도 그냥 자기 부모한테도 말을 막 해요. 그냥 이 물론 그 부모 잘못이지.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뭐 목수들의 의리라고 달아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하는 건데 사실 제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네 공방에 자주 갈 때 가끔 본 사람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아주 뭐 호대 멀쩡하고 나이도 저하고 비슷하고 나름대로 귀티가 절절 흘러.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강남 잠실 뭐 이쪽 인근에서 아주 훌륭한 인테리어 회사에 뭐 간부도 했던 분이에요. 실력자라는 거야. 근데 왜 여기 와 있냐? 회사 그만두고 어디 더 좋은 자리 갈 데가 없으니까 90년대부터
말 2000년대부터 쇼핑몰을 차려가지고 뭐 집 꾸미는데 필요한 그 갖가지 소품들을 이렇게 팔았나 봐요. 그 중에 어떤 나무 소품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카시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거를 쇼핑몰에 이렇게 팔았던 거야. 그러니 그게 뭐 1,000원 뛰기 2,000원 뛰기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무 하나 오려드리고 받은 돈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1,500원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야 이놈들 참 개념 없다. 어? 그렇게 오려가지고 선생님들 1,500원 받는데 어느 날 그거를 1,000원에 깎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좀 깎을만 하다 싶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원래 1,500원짜리도 아니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와갖고 그거를 1,000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00원에는 안 돼요. 안 해. 아니 그러면 그냥 1,500원 다시 해주세요. 안 해. 왜요? 안 해. 이거 사람 기망하는 거다 이거야. 이게 1,500원짜리도 아닌 걸 그냥 젊은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준 건데, 그걸 1,000원에 깎았다가 1,200원 했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갔을 때 본 광경은 그거 해달라고 사정하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이 선생님 하루 일하시면 돈이 얼만데 그 1,000원짜리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명함을 달라는 거야. 저한테도 이제 해달라고 그럴 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는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다. 선생님이 이거 해주라 그러면 하고,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면 나는 안 한다. 그랬더니 어씨 나랑은 말이 안 통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헤어졌는데 몇 번을 더 와서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차피 이건 내가 안 하니까 이 딴 데를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딴 데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 있는 선생님은 이 사람이 물건을 들고 왔을 때 보니까 친구네 가서 본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또 안 한다 그런 거야. 친구네 가서 본 물건인데 네가 여길 들고 왔으니 난 이걸 해줄 수가 없다. 친구가 하던 건데 왜 내가 이걸 뺏어 먹어야 되냐. 안 한다 그래 버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들고 간 친구는 입장이 난처하죠. 그래도 잘 풀렸으면 상당한 엘리트인데 난감하니까 다시 선생님한테 와갖고 막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화해서 그거 맞아. 네가 우리 공방에 왔을 때 본 거 맞고 뭐 그런 거 다 맞는데 그래도 그건 네가 전문이니까 그냥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줘.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긴 양반이 또 다른 데를 쑤시고 다닌 게 귀에 들어간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안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걸 얼로 들고 가겠어.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또 들고 가서 어떻게 쑤셔가지고 됐어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이 그래 해줄게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어머 이 사람이 그걸 재단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손가락이 잘렸어요. 물론 이제 어렵게 손가락을 찾아서 이 마루노코에 튕겨갖고 공방 밖으로 날아갔던 손가락을 한 두어 시간 후에 겨우 찾아서 그걸 또 들고 가서 다른 분들이 찾아갖고 들고 가서 또 이거를 겨우 붙여서 이 모양은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느끼는 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당연히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해야 되고 저 사업 쇼핑몰 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기꺼이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 저렇게 도란대고 머리 아프고 속색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람 손가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살아야 돼. 불필요한 일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뜨내기 다 하는 건 좋아. 그런 거는 저 옛날에 을지로 상가 저에 있는 저 공회사들이나 그냥 100원 뛰기 1,000원 뛰기 그냥 물량 뛰기로 그냥 뜨내기로만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외진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백 개 수십 종의 그 부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잡스러운 일들이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그 일로 누구 하나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가락 잡힌 사람 겨우 붙여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움직일만 한데 그 또 다른 사람 또 다치고 그 병원 또 가고
제가 그 병원을 몇 번은 똑같은 그 손가락 붙이는 수지접합하는 병원을 이분 때문에 한 번 가보고 저분 때문에 한 번 가보고 또 다른 분 때문에 한 번 가보고 이 문병을 가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선생님들 어떤 분들은 아들 3명 결혼식에 다 갔어. 부인 돌아가실 때도 갔었어. 아니 이거를 그냥 일생에 쭉 보는 건데 이분 은퇴하시는 거 받고 저분 은퇴하시는 거 받고 이분도 돌아가시는 분 받고 저분 돌아가시는 것도 받고 우리가 그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오랫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인들만의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그 규범과 생리가 있다고. 그게 인류의 역사와 거의 같이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서양은 우리가 석공이라 그러죠. 돌쟁이들.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메이슨, 뭐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도 옛날에 그 헌법이 없고 율법만 가지고 살 때는 그 돌에다가 이렇게 뭘 새겨가지고 뭐 이런 걸 하지 마라. 뭐 이런 것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석공들, 그 전문 집단 직업인들끼리의 규범이 그들만의 생리가 그대로 녹아서 들어간 게 그런 게 헌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법이 몇 번 조금씩 바뀌긴 했지. 우리나라만큼 뭐 수시로 법안 발의하고 바뀌고 법에 없어도 그 사람의 도리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사회적 규범 질서 도덕 이런 거를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잘 살고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불법만 불법이 아니고 탈법 편법도 다 하면 안 되는 거 그거를 인지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야. 어? 탈법은 불법이 아니므로 합법이고 편법도 불법이 아니므로 합법이고 어? 물론 제가 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법으로 강제 안 해도 우리끼리 서로 지키고 해야 되는 것들 그 규범이 그게 법이에요. 법으로 처벌 안 한다고 다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왜 여러분들이 머리 검은 짐승으로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저 제가 그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수들의 의리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당연한 생리와 규범과 이런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스스로 알고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당연히 깜깜이고 그 수준이 그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깜깜이죠. 음? 이 사람이 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외국인은 외국인이어서였다고 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데는 그 저 학연 지연 그 어떤 부모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 이런 게 큽니다. 주변 물론 이 개인의 생리도 중요하겠지. 이 사람의 DNA도 무시 못하죠. 하지만 우리 현장들 이 노가다판이라는 게 뭡니까? 학연 지연 떠나서 학연 지연 떠나서 이 바둑판처럼 짜여 있는 구조에서 일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서로가 이렇게 불러서 일하고 매일 제가 강조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이 없으면 제가 있고 제가 일이 없으면 내가 있고 내 거래처가 오늘도 제가 후배한테 얘기했지만 거래처가 100군데면 항상 40군데는 망해 있다 이거야. 30군데는 일이 없고 그 30군데가 일을 합니다. 그럼 그 30군데하고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럼 이 40군데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얘네들이 반드시 재개한다는 거예요. 언제고.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30군데가 망해 있고 일이 없던 30군데가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군데의 거래처를 갖고 있어야 나한테 필요한 10군데, 20군데가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물론 걸릴 건 걸러야 돼. 하지만 일로서 보여주고 사람을 남기지 않으면 일은 들어오지 않는다. 제가 언젠가 이제 영상에다가 제가 좀 이렇게 많은 부름을 받지 못하는 얘기도 하긴 할 건데 요즘에 건축업자, 인테리어업자들은 저를 불편해하죠.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사람들. 만만하게 말도 막 못하지 뭐. 일도 막 시킬 수가 없어. 설사 뭘 좀 잘못해도 야단치고 다그칠 수가 없어요. 잔소리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를 부르는 게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한 거야.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어? 같은 임금을 주면서도 자기들이 그럼 좀 더 이렇게 상위 포식자, 갑으로서 갑질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을로 살아도 글쎄 제가 을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 예? 여러분들 혹시 을이 갑질하면서 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을인데 갑들 앞에서 갑질해요. 일 잘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잘 되게끔. 문제 안 생기게. 그리고 그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채워주고, 혹시라도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좋은 제안을 해서 당연히 그분들을 좀 더 그분들이 올라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면 도와드리지, 무슨 해가 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물론 제가 생충이 시절, 얼치기 시절에는 많은 일이 있었지. 근데 남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서 권위가 있고 대가 소리 가까운 소리를 들을 때부터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네? 저보다 분야에 권위적이었던 분들도 저를 불러서 같이 일하면서 저를 통해서 아마 많은 거를 느끼고 배웠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많은 걸 보고 배우죠. 느끼고. 그래서 우리 직업인들만의 생리. 제가 지금 뭐 몇 가지 메모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보려고 그러는. 이게 갑자기 동종업계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너나 위아래 오야지대 뭐 일꾼 뭐 노사 왜 이렇게 사람을 나눕니까? 예? 연령대로 나누고 자기는 40대인데 저는 50대니까 꼰대다. 너는 50대 안 되냐고. 너 사장 안 할 거야? 너는 오야지 안 할 거야? 어? 영원히 그냥 계좌부로 살래? 결국은 본인도 그렇게 올라가서 남들한테 갑의 위치에 설 거잖아. 어? 실력이 되든 안 되든 다 그렇게 치고 나갈 거 아니냐고. 응? 목적주택 현장에 가보세요. 목적주택 현장에 가보면 경량 뭐 한 두 채만 해보면 다 마스터 빌더야. 어? 아 물론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뭐 책만 보고도 질 수 있는 집이라고 치고. 근데 세상에 그래요. 어? 사계머리 먹통 사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이 그 집을 진들 이게 오간애가 맞겠습니까? 예? 그런 걸 우리가 계집이라고 하잖아. 계집. 예? 그렇게 짓는 집을. 그 계집에 무슨 건축주도 그렇고 진놈도 그렇고 무슨 긍지가 있어. 웃긴 거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언제고 기회가 되면 제가 저 윤목수가 내려주는 그 계집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이게 사람들이 옛말에도 저 물건 모르면 비싼 거 사라고 돈 많이 주고 사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싼 게 비집덕이라고. 가성비라는 말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경제에 올라서 볼 수 있을 때 가성비를 따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가성비야. 제가 옛날에 집을 질 때 그 매일 수시로 이렇게 그 리어카를 끌고 고철을 주우러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연세는 한 70대 한 중반 후반이신데 걸음을 잘 못 가르쳐. 이렇게 구리 전선을 이만큼을 들고 이렇게 겨우 걸어가시는 분인데 건축주가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40년 전에는 목수였다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목수였다는. 근데 자기는 하루에 5만 원만 6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랬다고 저 사람을 쓰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 이 건축주는 이게 한심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농담이야, 진담이야 도대체. 저 사람을 데리고 일하면 송장은 누가 치울 건데? 어? 송장이 생기면 안 되죠. 우리가 시체 장사도 아니고. 응? 그런 불상사는 생기면 안 돼. 하지만 걸음도 겨우 걷는 분을 사다리를 위에 태울 수가 있어요. 자재를 나르라 그럴 수가 있어. 뭐를 붙잡으라 그럴 수가 있어. 어? 그냥 싸니까 쓰자는 거야 그냥. 아 진짜로 집을 개집을 지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어?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눈앞에 돈이 보여도 저게 내 일이 아니면 안 가는 거고 여기저기 다 뭐 가서 간 보고 견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런 불렀다 저런 불렀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좀 견적을 보려면 좀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비교를 하든가. 응? 결국은 실력 있고 나름대로 경력 있고 솜씨 있고 인성 좋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견적 들러리만 세우고
저는 그래서 어디 견적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도면도 안 봐요. 견적 자체를 넣지를 않아. 왜? 비교 견적 넣는 것만 뭐 들러리만 살면서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관공서 쪽은 특히 더 심하죠. 저보고도 비교 견적을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 갔다가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 공무원들 이 썩은 생태계 다 바꿔놔야 돼요. 그게 다 가라야. 전문 용어로 가라. 어? 허위, 사기, 어? 그런 거 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현실과 다르게 어느 부분 어느 데 가면 견적을 일부러 3배를 넣으라 그래요.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계산기로 곱하기 3만 하면 돼 전부 다. 그게 무슨 견적이야 그게. 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을 따내면 다 지역사회 뭐 어디 뭐 건축사가 뭐고 다 건축사? 아무튼 다 끼고 다 해먹고 건축사는 좀 뺍시다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다 자기들끼리 끼고 해먹고 뭐 교수, 업체 뭐 등등 끼고 다 해먹어. 어? 세금 내는 국민들은 뭐야? 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든 안 내든 하루하루 이 손가락 걸고 수명 단축해가면서 목숨 걸고 일해갈 거 어쨌든 내잖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니들도 내니까 똑같이 낸다고 치고 당신들도 그렇게 해먹는 공무원 당신들도 세금 낸다 그러니까 같이 낸다고 쳐도 당신들이 우리한테 당신들 세금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건 그런 느낌을 갖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당신들 마음대로 쓰고 당신들이 낸다고 주장하는 그 세금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인간적으로. 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분통을 터뜨리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념 없는 자영업자들 많아. 그런데 같이 가서 기생하고 같이 헤쳐먹고 그게 뭐 문제가 아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편법 탈법도 다 합법 불법이 아니니까 전부 합법이다 괜찮다는 거. 내가 안 하면 결국은 어디 저기 뭐 눈먼 돈이 있는데 그거 누가 먹어도 먹을 돈인데 내가 먹어야 운당하지 이런 사람들. 그게 정치권의 다 비리를 다 그렇게 키워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꺼이 마땅히 당연해. 남의 새끼들은 전부 노예 만들어 놓고 자기 새끼들은 다 서류 같은 거 전부 위조해갖고 전부 귀족으로 만들려고 다 키우고 앉아있고 결국은 그야말로 계급주의 아니야. 귀족과 노예. 나머지는 남의 새끼들은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제가 그 우리 목수들의 규범, 생리 또는 우리들끼리 지켜야 되는 의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의리, 은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제가 받은 것이 많고 또는 그 저 역시도 그렇게 주기도 했지만 아 이건 아닌데 싶은 사실은 그 어떤 그 배신을 당한 적도 많죠. 물론 배신을 당한 거 역시 저는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해. 저한테 목공을 배워서 나가서 공방을 차리고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도 넘어요. 100명도 넘는데 정말 이 연말이 했다고 전화 한 통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고 이런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배운 거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도 많죠. 왜? 본인은 나름대로 지금 유명해졌어.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되고 저보다 유명하고 나름대로 더 이름 있게 뭐 센스티브하게 일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의 근본을 제일 잘하는 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때 제 밑에 와서 그렇게 배워서 나가서 대가가 된 가장 근본을 잘 아는 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저는 잘 이해해요. 과거에는 일부 상처가 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 초월했고 그들을 다 용서했고 그 역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매일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뭐 어디 방송에 나오고 제가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인이었고 명장이나 문화재나 이런 타이틀까지 갖고 있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저한테 안 배운 사람도 저한테 배웠다고 팔아먹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래. 내가 팔리면 팔아라 이거야. 너 가서 팔아봐. 나 팔리나. 어디 가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것 같은 어디 업체 같은데 다니다가 혹시 생각이 나면 나 한번 팔아보라고 팔리나. 나중에 애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갔더니 잡상인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얘기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팔아갖고 글쎄 내가 무시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예? 다행히 저를 팔아서 팔리든 안 팔리든 무시를 당했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업계에서 하지 않은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살면서 철칙으로 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업체로부터 문화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 관계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면 뒷돈을 주겠다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통장 번호만 있으면 알아서 꽂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시도한 적도 없고. 다만 제가 특별하게 부탁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거래를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부탁하지 않은 사람은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뭐 눈탱이를 치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난 모른다는 거야. 나를 팔든지 니들끼리 둘이 나를 사고 팔든지 찢어 먹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정말 아까운 인재들, 내가 이 친구는 좀 컸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하면 그거는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부탁한 것도 손가락 아닐 겁니다. 그것도 하도 가서 파니까 전화가 와요. 선생님 혹시 누구 아십니까? 왜요? 왜요는 뭐 왜요야. 이미 그 얘기 딱 듣는데 뭔지 다 상황 이 머릿속에 다 정리 다 끝나지. 왜요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장님 보시기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어떤데요? 조건이 좋아요. 아니 이쪽은 뭐 예를 들면 뭐 타당성 다 좋은데, 조건도 좋고 양도 좋고 다 금액도 크고 다 좋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얼마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럽니까? 대략 한 2천만 원쯤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보증할 테니까 그냥 내주고, 단 제가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돈 달라고 보채지나 마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일부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욕을 먹거나 뭐 그게 펑크가 나거나 이랬던 적 없어요. 다 지켜집니다. 가장 우선시돼서 그렇게 그런 거부터 먼저 일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쌀모로막에 이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제안은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린 그런 거 받지 않아요. 전문 용어로 뭐 다른 나라 말로 뭐 꽌시, 뭐 짜웅, 뭐 이런 거, 짬짬이 이런 거는 저한테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간도 보지 마세요. 이리 치고 저리 쳐갖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다 보여. 그 속내가 다 보인다고. 제가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할 뿐이지 다 보입니다. 그게. 저처럼 이렇게 나무 오래 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수의 사람은 사람들 관상 보잖아요. 이렇게 탁 보면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쟁이들은 숨 쉬는 것만 들어봐도 저놈이 뭐 할 수 있는 놈인지 안다고, 누군지 안다고, 어떤 놈인지 안다고, 깊이나 내공을 한눈에 알아본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렇게 익으면 익을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숙이거나, 우리가 보리가 아니니까 뭐 숙이는 거는 뭐 좋아, 뭐 대가리 숙이고 뭘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지에 이를수록 지켜야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내가 굳이 저걸 남들 다 안 지키는 걸 지킬 필요 없는데, 남들 아무도 안 지키고 당연시 하는 거 나 혼자만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한 적이 있어요. 싹 스쳐가죠. 하지만 이내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역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심성을 가졌는지, 천성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직업적인 완숙함이 생기면서 그렇게 변화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부는 천성 같기도 하고, 이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다른 직업인들이 모르거나, 또는 이제 공통분모는 있겠죠. 우리 같은 동료 직업인들도 이해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 그 불편함과 이런 가슴앓이 같은 거를 겪어본 적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내가 옳았다, 내가 잘했다,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그래 잘 지켰다. 이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좀 45분 좀 길었습니다. 이 역시 이런 우리 직업인들만의 규범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정말 이것도 단순하게 이렇게 몇 마디에서 사례 몇 가지로 또 제 생각 몇 마디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저 후배들한테도 제가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도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사실 그 젊은 친구들 자기 이름 석자 앞에 목술한 이름을 붙이지도 못하고 응?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용어들 쓰기도 하죠. 뭐 공방장, 작가. 도대체 얘네들이 뭘 쓰는지 우린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잘못도 있어요. 결국은 아이들 뒤에는 항상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거, 어른들이 있다는 거. 우리 기성세대에 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어른들 스스로 오리발 내미지 말고. 당신들 스스로 안 지킨다고 애들도 안 지켜도 돼? 우리는 개차반을 살아도 애들은 바르게 키워야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신 분도 계실 테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아마 많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생각이 존중하고 저는 제 생각과 다른 분을 위해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목수들의 의리라고 해서 우리 그냥 생활 패턴 뭐 우리끼리 어떤 생리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